국산차 최초의 뱅앤올ufsen. 역시 최고의 전기차는 뭐다? G80이다. It's the coldest hand that run down this land where the ocean ends. It's the tallest sound.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GV60를 드디어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뭐 거두절미하고 전기차 최초로 뭐 드리프트 모드다, 이 LSD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드리프트 모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일단 차를 잠시 정차를 해주신 다음에, 네, 기어 노브는 이 유려한 크리스탈 스피어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파킹을 놓고, 자, 브레이크를 밟고 스포츠 모드에 놓고 전자 제어를 1단계 끄고 2단계까지 껐어. 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패들 시프트 양쪽을 3초. 자, 이 드리프트 모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자, 핸들을 감고 악셀, 뭐 이렇게 뒤가 쑥 날아간다. 요거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전기차는 이 출력을 각 모터가 하나씩 담당하잖아요. 각 모터가, 앞 모터, 뒷 모터. 자, 그런데 드리프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뒤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뒷바퀴에 출력을 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뭐다? 뒷바퀴에 들어가 있는 모터만 가지고 이제 드리프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 출력이 너무 약하다. 방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달려오던 속도가 있으니까 그만큼 차가 왼쪽으로 딱 꺾었을 때 오른쪽으로 받는 횡지가 좀 더 컸을 거고, 그런 상황에 악셀을 무지막지하게 밟아 제껴야 그나마 조금 끝에 가서 쓱 차를 날려주는 정도지, 그냥 요 정도 코너에서 이렇게 밟는다고 해서 뒤가 막 날아가고, 네,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 출력이 너무 아쉽다. 하지만 요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제 뭐 재미를 위해서, 운전 재미를 위해서 뭐 가끔씩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기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네, 드리프트 모드를, 네, 제대로 즐기시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그냥 노말이거든요. 여기서 몸이 이 정도로 제껴질 정도의 가속력은 나와요. 그런데 드리프트 모드로 좀 다시 돌아가자면, 그냥 오로지 드리프트를 위한 출력으로 따졌을 때도 너무 약한데, 그냥 일상주행 하기에도 출력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너무 낮아지는 거야. 모터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출력이 반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가속력이 거의 한 3분의 1로 떨어지는 느낌? 자, 지금 똑같이 스포츠 모드인데 드리프트를 켜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풀악셀, 이거는 사실 일상 영역에서 전자제어를 다 끄고 후륜으로 운전을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데서도 악셀 지져도 풀악셀이었어 방금. 아니, 출력이 나와야 핸들 타각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쭉 날리면서 탈출을 한다든가 할 텐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불가능. 자, 하지만 그냥 드리프트 모드가 아닌 스포츠 모드로 돌아와서 얘기를 했을 때, 방금 저 드리프트 모드가 가능하게끔 해줬던 부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LSD거든요. 국산 전기차에선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타이칸, 이트론 GT 뭐 이런 애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품이란 말이에요. 내연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부품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드리프트 모드가 가능해지는 것도 이 LSD 때문인데, 드리프트 모드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단지 이 LSD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다른 전기차들과의 차별점이 분명히 나오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 LSD가 일상 영역 운전하면서 어떤 도움이 되냐, 아이오닉5 EV6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걔네는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LSD가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 출력이 높은 전기차를 타고 코너를 만나서 탈출을 할 때 악셀을 지진다 라고 하면, 지금 방금 같은 상황에 얘는 쭉 치면서 빠져나가는데, 아이오닉5 EV6는 차가 밖으로 밀린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따다다닥 쳐가지고 잡아줬단 말이야. 물론 그 브레이크를 쳐서 잡아주는 로직 자체가 EV6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느꼈고, 또 훨씬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긴 했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 브레이크를 쳐서 잡아주는 그냥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예 LSD가 들어가 있는 차량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코너에서 그냥 악셀을 지져도, 여기서도 그냥 짖어요.
결국에 방금 같은 상황에 이 GV60는 아이오닉 5나 EV6처럼 밖으로 밀려나는 거를 브레이킹을 쳐서 어떻게든 잡고 그나마 살아있는 앞바퀴 동력으로 차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앞바퀴는 앞바퀴대로 뒷바퀴는 뒷바퀴대로 차가 밀려나지는 않으면서 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출력을 그대로 다 활용해서 진짜 이 무거운 무게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대단한 출력과 이런 가속력을 코너 탈출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아이오닉 5나 EV6 대비해서 분명하게 차별화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LSD 그리고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 있는 LSD가 뭐가 혹시 좀 다른 게 있냐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내연기관에 들어가 있는 LSD랑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그 원리는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코너를 돕니다. 그러면 차는 왼쪽으로 하중이 쏠리게 되죠. 하지만 LSD가 들어가지 않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디퍼렌셜을 사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동력을 줬을 때 그걸 양쪽 바퀴에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분배를 해주는 장치인 디퍼렌셜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퍼렌셜이라는 거는 자기가 힘을 보내기 쉬운 쪽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장치에 불과해요. 저희 크리스탈 스피어는 뭐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거 색깔로 보여준다는데 이거 밝을 때 뭔 불빛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 아무튼 자기가 보내기 쉬운 쪽으로 동력을 다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방금처럼 코너를 돌 때 한쪽 바퀴가 떠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떠 있는 쪽 바퀴가 접지력이 없을 거 아니야. 떠 있으니까. 그러면 디퍼렌셜은 어떻게 해? 멍청하니까 떠 있다. 오, 접지력이 없으니까 힘을 보내기 좋네. 그쪽으로 바퀴의 동력을 다 보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정작 지금 뭐 왼쪽으로 코너를 탈출하면서 악셀을 지진다 라고 하면 아우 좋아. 결국 출력이 가져야 되는 거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으면 쏠려있는 왼쪽 바퀴, 접지가 최대한으로 살아있는 왼쪽 바퀴로 출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반대로 다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죠. 바퀴가 무게를 받아서 횡지를 버티고 있는 그쪽으로 출력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떠있는 쪽, 안쪽 바퀴에 바퀴 힘이 다 가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코너를 빨리 탈출하는 게 아니라 좀 밖으로 더 밀리기만 하는 거야. 끽끽끽끽 하면서. 근데 계속 밀려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디퍼렌셜이 들어간 차들은 그걸 이제 브레이크로 또 제어를 하고 출력은 안 걸리고 뭐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LSD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코너에서 악셀을 밟아. 횡지가 좀 걸려있는데 한쪽 바퀴가 떠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악셀을 밟네? 아, 코너를 탈출하나 보다 라고 판단을 딱 하면 원래 디퍼렌셜이 하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보내기 편한 쪽으로 동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야, 몇 대 몇 강제 지정을 하는 거지. 갑자기 중국이 되는 거지. 중국. 야,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해. 너 그거 하지 마.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제 공산당으로 조금 넘어간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전자적으로 해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차동 제한. 내가 너의 그 차동을 할 권리를 제한하겠다. 하지 마. 야, 맘대로 분배하지 마. 5대5, 7대3,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SD가 들어가 있는 벨로스터 앤 아반떼 N이 뭐 코너 탈출 이렇게 빠르고 운전이 재밌고 뭐 코너링이 재밌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정말 칭찬해 줄 만한데, 그런데 도대체 무거워 죽겠는 차 가지고 코너에서 탈출이 엄청 빠르다. 그게 맞나? 그렇게 운전하는 차가 맞나? 그 컨셉이 맞나 싶은 거지 지금. 자, 그래서 과연 이 GV60가 가지고 있는 이 LSD 드리프트 모드는 빼고 이 LSD는 그렇다고 치는데 과연 다른 부분들은 좀 어떤가? 다른 부분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물론 가속력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부스트 모드도 생겼죠. 네. 부스트 모드를 누르면 이제 10초 동안 부스트. 다시 한번 가속감 한번 보세요. 네, 이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연타도 때릴 수 있거든요. 방금도 달리는 도중에 80km 속도에서 부스트 쓰고 악셀을 밟았더니 끽! 아주 순간적이지만 그 스키드음이 들릴 정도로 출력면에 있어서 요 부스트 모드를 썼을 때 한 가지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드리프트 모드처럼 그냥 이벤트성의 기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차의 컨셉은 제네시스고 일단 고급진 드라이빙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G70처럼 애초에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컨셉으로 나온 차도 아니고 SUV라고 하기에 생긴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뒷자리도 넉넉하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펀 드라이빙을 얘기하기에는 일단 전기차들은 아직은 다 너무 무겁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금 재미있는 부스트 모드와 이 LSD를 빼고 나서 그럼 과연 승차감이 제네시스만의 무언가가 좀 있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일단 들어갔는데 다른 그 어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던 차량들보다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승차감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로 하면은 제가 뭐 아이오닉 5보다 EV6의 승차감이 훨씬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 생각해보면은 EV6가 진짜 뭐 대단한 세팅을 한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GV70 같은 경우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이 단지 뭐 좀 하드한 승차감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영역을 다니는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 승차감의 질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GV70 같은 경우에 그 녀석을 가지고 컴포트로 다니면 아예 전자제어가 빠져있는 모델보다 훨씬 더 승차감이 고급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짝은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EV6가 승차감이 아이오닉 5보다 더 좋기는 했는데 어쨌든 EV6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오면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 EV6보다 좀 더 좋을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앞에 카메라로 노면을 센싱을 해서 뭐 벤츠의 MBC나 이 액티바디 컨트롤처럼 아예 쇽을 들었다 놨다 해서 그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차고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현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브랜드에서 주장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큰 기대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뷰는 사실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없고 오로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더 고급진 승차감을 만들어주냐,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EV6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그냥 컴포트 모드, 이 두 모드에서의 승차감의 차이도 사실 이렇게 뭐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컴포트 모드 약간은 EV6보다도 이거는 그냥 아이오닉 5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아이오닉 5. 제네시스가 G80을 만들면서 일반 내연기관차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로도 이런 승차감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그 충격과 감동이 사실 여기서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기 오는데 G80 전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저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타면 탈수록 놀라운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제 두 번째 전기차잖아요. 조금은 더 제가 기대치가 높았던 걸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아이오닉 5 정도 수준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이거는 스포츠성에 맞춘 세팅인가? 아니면 이거는 럭셔리인가? 약간 느낌인가 민감한 세팅이고, G80과 비교를 한다면 이제 떨어질 때, 크게 떴다가 떨어질 때 받아내주는 그 고급진 느낌이 너무 없어요. 댐퍼가 눌릴 때 일단 그 한계치가 너무 좀 낮은 느낌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오닉 5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잔요철들을 더 잘 걸러낸다는 느낌도 사실 못 받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실내에서도 좀 실망이 큰데, 그래도 제네시스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면 이 녀석만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GMP 플랫폼은 같이 쓰더라도 실내에서 뭔가 더 큰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의 자리,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의 요 레이아웃, 이 센터 콘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아이오닉 5에서 이미 본 거잖아요. 이거 그냥 아이오닉 5 택깔이라고, 택깔이. 껍데기 바꾸고 색깔만 바꾼 거란 말이야 사실. 그런데 요즘 현대기아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K8이랑 그랜저도 이렇게 택깔이를 하진 않아요. 산타페랑 소렌토도 이렇게 택깔이를 하진 않아. 심지어 아이오닉 5랑 EV6도 실내 타면 완전히 다른 컨셉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너무 아이오닉 5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디오 이거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산차에 들어간 오디오 모든 걸 통틀어서 It's the coldest hand 최고입니다. that run down this land where the ocean ends. 이게 뭐 미드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정갈하게 Coldest crowd, but their hearts break loud. 이 보이스도 과하게 힘주는 거 없이 Far from ever feeling lost with me.
진짜 이 스테이지도 정말 잘 만들어주고요. 예, 진짜로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은 그냥 오디오 튜닝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 예. 거의 뭐 음악의 이 퀄리티만 들었을 때는 거의 레인지로버에 들어가는 메르디안 뺨싸대기를 때리는 그런 오디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UI도 좀 바뀌었고, 이번에 OTA 기능도 추가가 돼서 단지 뭐 내비게이션 소프트 업데이트 뭐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슬라처럼 차량에 뭔가 방금도 방지턱 넘는데 턱 테슬라처럼 뭔가 이제 뭐 파워트레인에도 어떤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바로바로 써서 업데이트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거 지문 인식이랑 밖에 저기 얼굴 인식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승차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사실 뭐 아이오닉 5 EV6랑 크게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들면, 전자제어 서스펜션 안 들어가 있는 모델들 있죠. 안 들어간 모델은 진짜 정말 딱 아이오닉 5일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 G80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GV60는 살짝 실망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시대 최고의 전기차는 뭐다? It's the coldest hand that run down this land where the ocean ends. It's the tallest sound, the damn smallest crowd, but their hearts break loud